젊은 세대들은 이게 빨리 성공해야지. 그래서 요즘 뭐 공매도 하고 뭐 선물 막 그냥 투자하고, 이게 내 자산 이상으로 투자했다가 괜히 뭐 나중 가면은 그냥 뭐 프로그램 매물로 나와버리고, 이런 행위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긴 해요. 뭐 아니면 도죠 정말. 근데 손자는 뭐는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안 하겠다. 적어도 걸류는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 아니야. 근데 그게 나중 가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사 같은 거 보면은 빨리 승리를 해서 내가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가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전략을 세워요.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닌데 그런 조급증들, 뭐 그런 것들이 자기 공명심하고도 연결돼 있을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빨리 자기가 어떤 명예롭게 되겠다는 뭐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나오는 전략적 실수라고 봐져요. 우직지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회하는 것이 곧장 가는 것보다 빠르다. 이 역설은요, 패배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다 길을 잃죠. 그런데 고수는 돌아가며 길을 만듭니다. 조용함은 소음을 만들고 여유는 지도를 만듭니다. 요즘은 특히나 정말 빨리 성공하지 못하면 낙오된다, 큰일 난다,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져서 이런 압박감들이 굉장히 심해진 시대가 됐어요. 책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히려 직선으로 가려는 욕망을 꺾고 곡선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느려지는 것이 왜 가장 빠른 길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우직지계라고 얘기합니다. 우회하는 것이 다이렉트 직 곧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이렉트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빨리 가는 데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빨리 돈 벌려고 할 때 만나는 리스크, 빨리 살을 빼려고 할 때 만나는 리스크, 일종의 성공이라는 것이 또는 승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거지만, 너무 그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유튜브 조회수 빨리 올리려고 불법 행위라든지 해서는 안 될 언어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빨리 뭔가 조회수를 늘리거나 할 수 있지만, 손자는 그걸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부러진 승리, 파승이라고 해. 깨트릴 파자, 깨진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온전한 승리, 전승을 하려면, 완전한 승리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를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본부터 갖추고 위험 요소도 충분히 제거된 상태에서 비록 한 발짝 늦게 돌아가지만 곧장 가는 저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늦더라도 이게 좀 한번 돌아가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은 너무 뭐 이렇게 안전빵 아니야? 네.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 약간 국민성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물론 그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이. 근데 몸이라는 건 무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승률을 만들어 놓고, 일명 선승구전, 먼저 승리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싸우라고 손자가 얘기했듯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난 저기 빨리 가야 돼, 빨리 살 빼야 돼, 빨리 내가 얼마까지 벌어야 돼, 이런 속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는 걸 손자는 경고를 하면서, 우직지게 좀 늦게 가도 돼, 그러나 안전하게, 그리고 그걸 걱정하지 마. 그게 먼저 도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세이프티, 안전하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방법, 그게 이제 우직지계라고 손자는 얘기를 해요. 개인이 뭔가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걸 할 때도 이 우직지계를 항상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은 이게 빨리 성공해야지. 그래서 요즘 뭐 공매도 하고 뭐 선물 막 그냥 투자하고, 이게 내 자산 이상으로 투자했다가 괜히 뭐 나중 가면은 그냥 뭐 프로그램 매물로 나와버리고, 이런 행위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긴 해요. 뭐 아니면 도죠 정말. 근데 손자는 뭐는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안 하겠다. 적어도 걸류는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 아니야. 근데 그게 나중 가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월가의 대가들도 손자병법을 많이 읽었죠. 워렌 버핏도 읽었다고 하니까. 특히나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월가의 대가들이 많이 했던 말들이 정말 교수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전쟁사 같은 거 보면은 빨리 승리를 해서 내가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가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전략을 세워요.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닌데 그런 조급증들, 뭐 그런 것들이 자기 공명심하고도 연결돼 있을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빨리 자기가 어떤 명예롭게 돼야겠다는 뭐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나오는 전략적 실수라고 봐져요. 교수님께서도 책에서 파부침주의 결단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거나 직접 해보셨다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절박감이거든요. 절박한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지면 난 밥해 먹을 솥도 없고 타고 돌아갈 배도 없다. 그러니 난 오로지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절박감 하나로 덤비면 진짜 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나오지 않았던 내 강한 그 뭐랄까 잠재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미친 개한테 쫓긴다.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내가 높은 데도 뛰어오를 것 같고 속도도 좀 빨라질 것 같고 일종의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절박감이라는 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고 연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뭐 기업 강의나 이런 데를 많이 했죠. 물론 예. 뭐 대학에서도 있었지만 대학에서 이제 절박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나 좀 편안하다 그러나 그래서 스스로 제가 이제 그거를 때려치고 나와서 난 절박한 야전이라 그래요. 들판에서 들판이라는 데는 내 뒤에 나를 받쳐줄 조직이 없는 곳이에요. 정말 진검승부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야전에 나와서 이제 뭐 손자병법 강의를 EBS에서 하고 또 이제 기업체 다니고 뭐 삼성 같은 데 가서 임원들 특강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강의가 내 인생의 마지막 강의다. 그래서 절박하게 이 강의를 요청한 사람들이 뭘 원하지? 그분들 어떻게 감동시켜야 되지? 적어도 그분들 입에서 저 사람 누구야? 라는 소리가 나오면 난 여기서 끝이다. 왜? 나를 받아줄 조직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내 인생의 마지막 강의다. 여기서 평가 나쁘면요 교육 관계자들이 쫙 돌아요. 아 누구 시켰더니만 아야 이 택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야전에서 이 진검승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백척간두에 서서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저는 뭐 좀 약간 짜릿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생명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비교하면 뭐하지만 안정된 조직 특히 뭐 공적 조직 이런 데는 절박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뭐 웬만큼 파울만 안 하면 다 나를 보장해 주는 곳에서. 근데 저는 이 사회 구조도 너무 막 이렇게 안정된 사회 구조보다는 뭐 안 되면 빨리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딴 데 가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노동 시장도 움직이고 또 경제의 구조도 그때 빨리 조정도 하고 이런 일종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절박한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키웠던 동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절박함이었죠. 전쟁 예. 끝나고 지금까지 여기 온 우리 힘이 뭐예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죠. 뭐 자원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우리가 엄청난 땅이 있어요. 절박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안정감에 안주한다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절박감을 개인 또는 기업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초심을 다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변화하는 존재, 물처럼 흐르되 나를 잃지 않는 법. 손자는 말합니다. 병영상수. 군대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을 바꾸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변승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태도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리더라면 손자병법 책에 보면 파괴적 혁신을 위해 공간, 스페이스, 시간, 타임, 그다음에 지식, 너울리지 이 그물을 걷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수님께서 최근 과감하게 버렸던 고정관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전 뭐 철학을 평생 하고 동양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책을 썼지만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끊임없이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겠다.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나는 모두 지워버리겠다. 이제 이게 인생의 제 철학이고요. 강원도 홍천 골짜기에 가서 완전히 인생의 제 형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동안 뭐 도시에서 뭐 강의 나가고 뭐 수없이 많은 저녁 약속 그런 어떤 분주한 나로서 살다가 이제는 좀 새로운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인생을 꿈꿨던 강원도 골짜기에서 이제 직접 서당을 짓고 거기서 또 거기에 맞춰서 변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은 끊임없이 그때마다 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일신, 우일신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것도
데일리하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monthly가 아니라 데일리하게. 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채널도 보고 또 새로운 지식도 담고 기존의 지식은 또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목표와 과제를 정하고 하는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돌처럼 굳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채널만 유튜브를 보고 아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곳은 기울여 보지도 않는 사람들. 정말 돌처럼 굳어진 석화라 그러죠. 돌화됐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지식이든 내 삶의 구조든 내 행동의 패턴이든 계속 그걸 변즉통이란 단어 씁니다. 변해야 통한다. 그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결국 변통이란 단어를 써요. 손자병법과 주역과 노자가 만나는 점이 그거예요. 계속 변통만이 살아남는다. 노자가 비워야 살아남는다. 비운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비우고 내 선입견을 비운다는 거예요. 주역에서 얘기하는 끊임없이 세상은 변통한다는 겁니다. 추나추동 사시사철이 바뀌듯이 그런 인간도 끊임없이 변통한 자만이 살아남고 군대도 조직도 결국은 변통이 멈추는 순간 석화돼서 결국은 굳어버리고 멸종의 단계에 이른다. 그래서 공룡 같은 것도 빙하하기에 네. 변통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뭐 지가 제일 크니까 누가 날 잡아먹겠어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잡아먹을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살았던 잠자리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변통해야 돼. 그럼 어떡하지? 그때 까마귀만 했대요 잠자리가. 그러면 뭐 조금 먹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의 잠자리 모습으로 경량화의 변통에 성공했다. 어느 뭐 동물 생물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업이든 국가든 계속 변통한 기업이나 국가는 살아남는 것 같아요. 책에 또 이 부분 인상 깊었습니다. 숨겨야 강해진다. 요즘 SNS 시대에 많은 걸 오히려 어필하고 나타내는 보여주는 시대에 숨겨야 강해진다라는 메시지. 오히려 전략적 침묵. 이게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손자는 그래. 내 의도를 숨겨라. 내 방향을 숨겨라. 내 역량을 숨겨라. 상대방이 내를 제일 무서운 거는 도대체 나를 모를 때 무서워진다는 일종의 게임의 원칙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도박 같은 거 한다. 내 패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들고 있는지, 내가 어떤 쪽에 점수를 내려고 하는지 상대방이 모를 때 정말 상대는 당황스럽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외교라든지 이럴 때도 다 숨겨요. 우리가 뭐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지 거의 안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는 순간 정체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저쪽은 대책을 세우니까 그럼직한 이제 이렇게 연기만 피우죠. 우리 이런 전략적 무기가 있다. 그래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중지한 게 뭐 우리가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기 뭘 갖고 있을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갖고 있는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이상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손자가 얘기하는 숨겨라예요. 의도를 숨기고 내 역량을 숨기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숨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됐을 때 외교든 국방이든 경제든 엄청난 승리의 역량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잘났어, 뭐 내가 이걸 다 알아. 이게 똑똑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명함이 숨겨졌을 때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더 광채가 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노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상인, 즉 훌륭한 비즈니스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을 숨겨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못 팔잖아요. 노자 얘기는 그거예요. 그것이 드러내는 순간 남들은 표적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좋은 물건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반론 측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 물건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드러내야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인스타에 올리고 뭐 유튜브에 나와 이게 손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손자나 노자나 이쪽에서 뭐 약자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강자들은 굳이 그렇게 안 드러내도 이걸 일종의 마케팅의 반대가 뭐죠? 디마케팅이라고 있어요. 마케팅 안 하는 마케팅. 조용필 가수가 이거 잘해요. TV 안 나와요. 절대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콘서트는 무조건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자들은 자꾸 나를 이렇게 설명해서 드러나야 뭐 나란 존재가 올라가는데 정말 강한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 디마케팅을 해도 고객은 알아본다. 좋은 제품이면 게임의 관점에서 보면 내 패를 드러내지 말라.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함께 살아남는 것이 진짜 리더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의 상대를 이긴 뒤에 찾아오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잘나서 거둔 승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정한 리더는 깃발을 꽂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내 영광을 위해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다음 페이지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손자가 말하는 진짜 승리, 전승의 본질일 겁니다. 교수님의 책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투자자란 내 인생을 믿고 나를 지지해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미래의 나이기도 할 테고요. 내 인생의 리더가 되기 위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상생의 태도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아까 이제 13개 챕터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이제 군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병력이 있어야 되고 군수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어디서 구하냐? 일종의 이제 투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일종의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쟁이 뭐 감정이 폭발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익의 문제거든요.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획득해서 결국은 나한테 투자한 사람한테 그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건 요즘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요번에 전쟁에 장군이 누구래? 조자룡이 나간대. 그래 그럼 내가 뭐 병력 내가 10,000명 투자할게. 내가 말 200필 투자할게. 이렇게 투자가 모아져요. 네네. 그럼 이제 장군은 CEO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겨놓고 또는 현장에서 싸우면서 10만 대군을 투자를 받았어. 싸우다 보니까 한 8만이 죽었어요. 그럼 한 3만 명만 더 보내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2번, 3번 투자를 하냐. 한 번 투자한 거 갖고 좀 끝장내라.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포에니 전쟁할 때 갖고 데려간 병력이 10만이었는데 가면서 뭐 한 반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후방에 또 불러올 거 아니에요. 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조달해요. 현지 그 갈리아족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야 나한테 붙어. 그리고 이기면 너한테 일종의 성과를 배분할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투자자를 보호하라는 얘기는 주주의 이익을 보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투자한 사람한테 2번, 3번 요구하지 마라. 이런 관점에서 손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싸운 병사들도 일종의 투자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뭐 먹여주고 너희들한테 월급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건 충분해 이게 아니라 승리했으면 그 승리의 성과를 같이 나눠야 될 일종의 나의 투자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한테도 충분히 그 승리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원들한테 뭐 돈이 많이 벌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뭐 내가 사회를 또 이렇게 오염시켜서 했으니까 사회 또 환경을 위해서 성과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이걸 ESG 경영이라 그러잖아요. 사회 아니면 이 지구 환경까지도 고민하는 상생의 승리 이런 것들은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라는 얘기와 일종의 맥이 같아져 있다고 봐져요. 손자병법이 전쟁터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의 비즈니스에도 정말 그대로. 그래서 손자병법을 영어로 더 스킬 오브 워가 아니라 디 아트 오브 워라는 게 아트라는 게 좀 스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도의 도. 전쟁에도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하고 스킬은 달라요. 도는 뭔가 좀 다른 그 너머까지도 생각하는 게 도인 거죠. 오늘 저희가 지금 긴 시간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눴는데 이 대화에서 조금 더 손자병법에 담긴 인사이트를 나의 무기로 좀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리더라면 손자병법 저는 1독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홍천에서부터 서당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쟁 같은 삶을 버텨내는 우리에게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지만 박재희 교수님이 해석한 손자는 따뜻합니다. 지치지 마라. 이길 구조를 만들고 물처럼 흐르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 오늘 밤 여러분의 전략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남을 베기 위한 칼날일까요?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패일까요? 여러분의 전승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한 줄의 기록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